이것도 세 장만 뽑아봤어요. 이 여동생은 네. 제가 볼 때 그래요. 그러니까 커다란 걸 가지고 태어났어요. 커다란 게 뭐예요? 그러니까 내 뒤 배경, 내가 네. 가지고 있는 배경이라고 할까? 네. 뭐 그게 집안에 뭐 집안이 재벌이라서 뭐 이런 뜻으로 하는 말이 아니라 네. 이 사람 자체가 굉장히 이렇게 큰 거를 타고났어요. 네. 그렇지만 아직까지는, 그러니까 제가 비유를 하자면 내 뒤에 큰 산을 가지고 태어났는데 그 산이 아직까지는 풀도 안 나고 나무도 없고 아직까지는 좀 메말라 있어요. 근데 네. 이 여동생 같은 경우는 제가 이렇게 봤을 경우에 이 사람은 내가 항상 위에 있어야 돼요. 내가 이 다음에 학교를 졸업하고 무슨 일을 해서 하더라도 밑에 사람을 내가 부려야 되는 사람이지 내가 누구 밑에 가서는 오래 있지를 못해요. 그러니까 내 스스로 내 거를 만들어서 직원이 한 사람이라도 두 사람이 되던 내가 부려야 되는 그런 그런 사주를 가지고 태어났어요. 근데 아직까지는 마음이 삭막해요. 뭐 용기도 있고 마음 이 씀씀이도 큰 것 같지만 그 속에는 소심함이 조금 있어요. 소심함이 있다 보니까 지금 근데 누구 눈치를 굉장히 많이 보고 있네. 누구 눈치를 이렇게 보고 있을까? 모르겠어요, 저도. 근데 이 친구가요, 네. 지금 여동생 같은 경우 제가 보기에는 이렇게 눈치를 이렇게 눈이 한 곳에 고정되어 있지가 않고 네. 여기저기 이렇게 눈치 보는 게 보여요. 네. 근데 이제 그거는 본인 소심함 때문일 수도 있어요. 근데 이 친구 같은 경우는 자기가 인생 살아가는데 자기보다 위인 사람, 뭐 지인, 부모, 오빠 혹은 뭐 사회에서 좀 아시는 뭐 선배라든지 이런 사람들이 항상 두 분이 본인을 이렇게 도와주시는 분이 있으시대요. 그러니까 이 친구 같은 경우는 자기가 어떤 힘든 일이 생기거나 하더라도 그분들한테서 이렇게 의논을 하고 하면은 거기에 항상 좋은 답을 줄 수 있는, 내가 원하는 답을 주고 내가 바른 길을 갈 수 있는 답을 줄 수 있는 그런 분들이 계세요. 그러니까 그게 내 인생 살아가는데 참 그 어떤 것보다 돈으로 살 수는 없는 거잖아요. 네. 그거는. 그래서 이 동생분을 보니까 그래도 그 인복이라고 해야 되죠. 네. 같은 뭐 피를 나눈 형제는 아니더라도 우리 동생분 같은 경우는 인복은 가지고 태어난 것 같아요. 네. 그래서 사람들한테 이렇게 인정을 좀 받고 그래도 이제 이게 뭐 지금 당장 거는 아니지만 이제 세월이 어느 정도 좀 지나가면 아 그때 거기 호연당 선생님이 내 동생을 보고 왜 그런 말씀을 하셨나 이제 그걸 느끼실 수 있으실 것 같아요. 네. 이 동생분 같은 경우는 네. 근데 지금 자체는 뭔가 조금 마음이 침체가 많이 돼 있네. 침체돼 있으면서 눈치를 좀 많이 보는 상황이에요. 마지막으로 네. 저 네. 봐주세요. 네. 아까는 저 사업이었고 그 말고 저 본인 그거 네. 봐주세요. 또 올해 몇 살 되셨어요? 올해 24살이요. 95년생. 95년생. 10월 2일생. 95년생이 무슨 띠나? 제가 아직 돼지띠요. 돼지띠예요. 몇 월생이에요? 10월생? 네, 10월생. 식복은 많이 타고나셨네요. 식복이요? 아, 네. 자, 아까처럼 또 뽑아주세요. 땀이 나가고 끈적거리. 저희 법당이 좀 많이 덥지요? 네. 우리 여기 손님 같은 경우는 이렇게 강한 힘을 가지고 태어났어요. 네. 강한 힘을. 그게 뭐 꼭 힘이라고 해서 나한테 넘치는 에너지라기보다는 사람들을 포옹을 해주는 그런 힘을 가지고 태어났대요. 그래서 누구한테 이렇게
잔소리를 듣거나 가르침을 듣는 거를 좀 못 견뎌 하시네. 내가 내 스스로 알아서 할 건데 이런 마음이 더 많아요. 그리고 충분히 그런 걸 하실 수도 있고. 그리고 제가 보는 손님을 이렇게 보면 어디에다 내놔도 정말 뭐 시베리아 아주 추운 데라든지 아주 더운 데라든지 정말 사람이 조금 일상생활하기 조금 힘든 곳에다 떨어뜨려 놔도 다 이겨내고 올 수 있는 그런 강한 에너지를 가졌다고 해요. 근데 지금 제가 아까도 잠깐 그 사업운을 물어보면서 제가 잠깐 대답을 한 것 같은데 분명하게 이동수는 뭔가 움직일 거고 그게 꼭 두 가지 선택을 해야 되는 길이 나온대요. 그러니까 그때는 잘 보시고 이제 본인은 뭐 성격이 그렇지 않다고 볼 수도 있지만 여기 손님 같은 경우는 보니까 진실성이 없다는 게 아니라요. 네. 뭐 이야기를 하고 이래도 내 마음을 100%를 누구한테는 다 내보이지 않는 성품을 가지셨어요. 이야기를 뭐 친구들이나 누구하고 이야기를 많이 한다고 해도 절대 한 가지 정도는 10개라면 8개, 9개까지만 풀어놓지 그 나머지는 아무리 속이 상하고 고민스러워도 절대 안 풀어놓으신다고 해요. 근데 이제 우리 여기 손님 같은 경우 이렇게 보면은 심성이 그래요. 평상시는 뭐 내가 하는 거 다 하고 해도 제가 염려되는 게 내가 어디 뭐 아프거나 몸이 나약해지면 오는 게 어깨 윗부분으로 네. 어깨 윗부분으로 해서 이게 몸살을 알아요. 내가 뭐 탈이 나서 배가 아프거나 어디 팔이 부러지거나 이렇다기보다 나한테 가장 쉽게 올 수 있는 첫 번째 병이 어깨 위로 이 머리 쪽 부분이에요. 그래서 그게 그 부분에 대해서 누구한테 충분히 이렇게 다 풀지를 못하면 소위 말하는 요즘 말하는 그 우울증이라는 거 있죠. 그러니까 스트레스성으로 오는 그 부분이 굉장히 약해요. 네. 약하다 보니까 이제 오늘 저한테 이렇게 이야기를 들었잖아요. 네. 그러다 보니까 나는 내 말을 어디까지 들었을지는 모르지만 나는 나한테 가장 약한 곳이 이 스트레스성 우울증이라 하더라. 네. 그러니까 뭔가 스트레스가 쌓이고 고민이 생기고 하면은 누군가한테라도 털어놓으셔야 돼. 100%가 아니더라도 이야기를 많이 하셔서 내 속을 털어놔야지. 안 그러면은 저처럼 제가 예전에 그랬던 것처럼 이렇게 그 정신과 도움을 받을 수도 있을 정도로까지 봐요. 네. 그러니까 절대 이렇게 마음속에 스트레스 많이 쌓아놓지 마시고 푸세요. 네. 하나만 더 뽑아주시겠어요? 혹시 여자친구 있어요? 아니요, 저 없어요. 아직 없어요? 네. 하나만 뽑아보실게요. 네, 제가 보기에 제가 이제 이렇게 좀 아까 들어온 게 한여름 뜨거운 여름 지나서 네. 뭔가 웃을 일이 있대요. 좋을 일이. 네. 기분이 막 굉장히 이렇게 들뜰 그런 기분 좋은 일이 있대요. 근데 내 이름 석자를 이렇게 사인을 해야 될 일이 있다고 해요. 근데 뭐 그거는 지금 내가 이렇게 얘기한다고 해서 정말 그럴까요? 이런 마음을 가질 수도 있잖아요. 네. 그래도 한여름 지나고 찬바람이 나면은 내 이름 석자를 이 하얀 종이 같은 데다 이렇게 사인을 할 일이 있다고 해요. 그러니까 그거는 아마 기대해 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. 네. 재능이 많으시네. 재능이. 본인이 가장 자신 있는 게 뭐예요? 저요? 네. 저 그거는 진짜 모르겠어요. 내가 뭘 전공을 하셨어요, 그러면? 저 대학교 안 나왔고. 예. 그래도 내가 꿈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. 어려서부터 내가 나는 이게 항상 저는 어릴 때부터 음. 그 분야는 달랐지만 결국엔 최종적으로 부자가 되고 싶었고 돈을 벌고 항상 싶어서. 사업하고 싶어 했었어요. 무조건 초등학생 때부터 꿈은 사업하는 사람이었어요. 근데 저한테 들어오는 거는 그렇게 들어와요.
이 머릿속이 한마디로 말해서 무한대라고 해요. 네. 이 상상력이 내가 내 머릿속에서 다른 사람들보다 내가 이거를 하면 이렇게 하고 이런 일을 하면 이렇게 하고 그 상상력이 굉장히 많다고 해요. 네. 그리고 본인은 모를 수도 있지만 손재주도 있고 머리도 있어요. 네. 근데 지금 본인 말에 의하면은 아직까지 그 부분에 대해서 내가 딱히 뭐를 해야 될지를 모르겠다고 했잖아요. 네. 근데 제가 좀 아까 이동수는 분명히 내가 움직여야 될 일이 있고 그게 내가 선택을 해야 될 게 두 가지라고 했잖아요. 네. 저는 욕심이 많이 없어서 그런가 몰라도 그래요. 사람이라는 게 내가 물질적인 욕심이 많이 있다고 해도 기왕이면 내가 하면서 네. 돈이 좀 덜 되더라도 즐겁고 네. 기분 좋게 아침에 눈 떴을 때 아 지겨워 이거 또 시작이네 그거보다는 네. 제가 아까부터도 얘기했잖아요. 이 네. 스트레스가 가장 첫 번째로 오는 그 약한 약점이라고. 네. 그랬을 때 제가 권해드리고 싶은 거는 돈을 조금 덜 벌더라도 네. 아 빨리 준비하고 가서 내가 일해야지. 이런 일을 잡으시라는 거야. 그게 분명하게 두 가지로 나눠서 본인한테 올 거예요. 네. 한 가지는 내 몸을 혹사를 하고 내 정신을 혹사를 시키는 그 대신에 돈에 대한 게 많이 떨어지는 거고 한 가지는 조금 덜 떨어져도 아 내가 눈 뜨면 빨리 가서 그 일을 더 하고 싶고 이런 일이 두 가지 선택 길이 올 거예요. 네. 그랬을 때 제가 신과 인간의 이 중간에서 중간 역할을 해주는 조언자로서 저는 후자를 선택을 하셨으면 좋겠어요. 그게 내가 지금은 아직 20대지만 내가 중년이 가고 말년이 돼서도 그게 나한테 훨씬 더 돈보다는 훨씬 더 많은 거를 줄 거라고 생각을 해요. 더 궁금하신 거 있어요? 더 물어보고 싶으신 거? 연애운이야, 연애운. 엄청 많이 물어본다. 아니 괜찮아요. 다 해놨어. 뽑아줘 보세요. 제가 아까 말씀을 드렸잖아요. 마음이 겉과 속과 똑같다고 했잖아요. 네. 근데 이제 이 여자친구 될 사람이 네. 내가 참 저 사람 정말 괜찮다 요럴 사람이 멀지 않았어요. 조만간 와요. 네. 오는데 그 사람 신성도 본인하고 비슷한 사람이 오네요. 네. 겉마음과 속마음이 아주 똑같고 이렇게 뭐라 그럴까 이렇게 다른 사람들이 봤을 때 그 사람을 봤을 때 약간 이렇게 좀 스타성이라고 할까 네. 남들이 보면 정말 괜찮다 조금 약간 뭐 친한 친구 같으면 질투할 정도로 네. 그런 분이 조만간에 오실 것 같아요. 네. 근데 그게 올해 연도를 안 넘길 것 같아요. 네. 그분으로 인해서 마음 아리는 조금 하실 거예요. 네. 이제 만나게 되더라도 마음 아리는 조금 하실 거라고 해. 근데 그것만 조금 잘 넘기셔. 네. 잘 넘기셔. 마음 아리 할 일이 생긴대. 그 여자로 인해서 내가 마음 아리 할 일이 생긴대. 그러니까 그거는 조금 조심하시래. 그러니까 내가 아까도 말씀드렸잖아. 본인은 이렇게 큰 에너지를 가졌다고 했잖아요. 네. 그러니까 사소한 거에 이렇게 화를 내거나 이해를 못하거나 그러시면 안 돼요. 네. 뭐 여자친구가 아니더라도 본인은 뭐 남자든 동성이든 이성이든 이렇게 만났을 경우에 이렇게 소심하게 나가면 안 돼요. 조금 넓은 마음으로 나가야 돼. 소심한 거에 네. 막 그걸 파고들려고 하고 이러다 보면 내 주위에 사람이 없어져. 그러니까 이 뭐 누군가가 제가 왜 나 같으면 이렇게 했을 텐데 왜 저런 식으로 이렇게 했지 하고 그걸 팔려고 하지 말라고. 그냥 대범하게 좀 마음 넓게 이렇게 해주다 보면
내 주위에 사람이 많아요. 근데 그거를 집요하게 좀 팔려고 하다 보면 네. 뭐 나한테 온 인연이라든지 내 주위에 있는 지인이라든지 뭐 자꾸 멀어져요. 그러니까 그 포용력 있게 네. 넓게 이렇게 이해를 하세요. 네, 알겠습니다. 근데 여자친구 같은 경우는 조금 남들이 보기에도 인기도 좀 많고 이쁘고 하신 분이 오래 안 넘기고 오실 것 같다는 제가 저의 성격에 대해서 이제 물어봤는데, 사람을 대할 때 저는 제 안에 마지막 한두 가지 정도 비밀을 항상 제가 안고 있거든요. 남들한테 제 솔직하게 전부를 말을 하지는 않는데, 그거에 대해서 잘 알아맞추더라고요. 그게 되게 놀랐어요, 저는. 조금 더 다시 찾아오고 싶은 데는 여기가 그런 것 같아요. 왜냐하면 얘기를 들어주는 거라든가 아니면 어떻게 공감을 해준 부분이라든가 뭔가 좀 더 마음이 좀 얘기를 하고 났을 때 마음이 깨끗해지는 기분이 들었던 것 같아요, 여기가.